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프 유나이티드 오미야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4-4-2를 기반으로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안정적인 팀입니다. 이시카와의 오버래핑과 츠바키의 스피드가 결합되며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츠바키는 1대1 돌파와 치고 달리기에 강해 상대 수비를 계속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요코야마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 크로스 상황에서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공수 전환 시에도 미드필더 라인이 쉽게 찢어지지 않아 역습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단판 승부에서 측면 주도권과 간격 유지 능력이 특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팀입니다. 오미야는 3-4-3을 기본 구조로 3백과 윙백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후지인은 전진 패스는 좋지만 라인 컨트롤과 커버 범위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스기모토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강점이지만 팀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되는 흐름이 잦습니다. 코지마는 침투 타이밍은 나쁘지 않으나 윙백과의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비 전환 시 중원이 늦게 복귀하면 3백과 윙백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집니다. 측면 수적 싸움에서 밀릴 경우 수비 블록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공수 간격 관리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풀백과 윙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며 좌우에서 2대1 구도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츠바키의 돌파가 계속 성공하면 오미야 윙백은 지속적으로 수비 부담에 노출됩니다. 오미야는 중원을 측면 수비에 끌어쓰는 순간 중앙 공간이 열려 요코야마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미야는 롱볼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세컨볼 대응이 불안한 구조입니다. 전술 구조와 공간 싸움을 종합하면 홈팀 제프 유나이티드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도쿠시마 이와타입니다. 도쿠시마는 3-4-3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을 동시에 유지하는 팀입니다. 스리톱과 윙백이 함께 라인을 끌어올리며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전술색이 뚜렷합니다. 츠보이는 압박 성공 직후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 연결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주앙 빅토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내려와 연계와 전진 드리블로 공격 흐름을 풀어줍니다. 야마시타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세컨볼 장악으로 압박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라인이 과도하게 올라가 압박이 풀리는 순간 수비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4-3-3을 바탕으로 중원 안정과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삼는 팀입니다. 사토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침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카무라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 뒷공간을 파고드는 속도와 타이밍이 강점입니다. 우에아라는 중원에서 수비 보호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담당하는 연결 자원입니다. 압박을 한 번만 벗겨내도 곧바로 전진 패스로 라인 뒤를 공략하는 전개가 자연스럽습니다. 상대 라인이 높아질수록 역습 위력은 더욱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도쿠시마의 전방 압박과 주빌로 이와타의 카운터가 정면으로 맞붙는 흐름입니다. 도쿠시마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끌어내며 분위기를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나카무라의 침투와 사토의 움직임이 도쿠시마 수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도쿠시마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카운터 허용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상 도쿠시마의 공격성과 주빌로 이와타의 역습 효율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주FC 수원 삼성입니다. 제주 SK는 4-4-2를 바탕으로 낮은 수비 블록과 빠른 역습 전환이 핵심인 팀입니다. 유리 조나탄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세컨 패스와 연계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남태희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전개 템포 조절과 마지막 패스를 책임집니다. 김승석과 김준하는 양측면에서 스피드와 직선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창민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롱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김동중 골키퍼의 안정감까지 더해져 효율적인 실리 축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수원 삼성 역시 4-4-2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개인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지면 전개 리듬이 끊기는 약점도 있습니다. 홍원진은 넓은 커버 범위를 책임져야 하지만 하이라인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권항규는 스피드 대응에서 약점이 있어 빠른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키퍼 포지션 역시 부상과 경험 부족 문제로 안정감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1차전 결과로 인해 수원은 초반부터 높은 라인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공간이 벌어지며 제주에게 역습 기회가 자주 열릴 수 있습니다. 남태희의 전환 패스와 김승섭 김준하의 침투는 수원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리 조나탄은 중앙에서 버텨주며 제주 역습의 완성도를 높여줄 자원입니다. 반대로 수원은 공격 숫자를 늘릴수록 수비 리스크와 골키퍼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경기 흐름상 수원이 밀어붙이고 제주가 효율적으로 받아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 도로공사입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한 강한 사이드 화력이 가장 큰 무기인 팀입니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과 파워를 활용한 오픈 공격과 백어택에서 득점 비중이 매우 큽니다. 박혜민은 리시브 이후 전위 전환이 빠른 레프트 자원으로 공수 연결 역할을 맡습니다. 신은지는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의 축을 담당합니다. 아네림 세터는 전체 분배를 가져가되 결정적인 순간 자네테 비중을 높이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분명한 구조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마 강소희 이지훈 이윤정으로 이어지는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팀입니다. 모마는 강력한 오픈 공격과 백어택을 책임지는 핵심 득점원입니다. 강소희는 리시브와 수비까지 책임지는 올라운더 자원입니다. 이지훈은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이윤정 세터는 토스 안정감과 분산 운영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서브 전술의 완성도가 높아 경기 흐름을 먼저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에이스 대결보다 서브와 리시브 싸움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장은 자네테 화력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리시브 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자네테와 박혜민 쪽으로 쏠리며 블로킹에 읽힐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와 강소희의 서브로 초반부터 리시브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브로 흐름을 가져온 뒤 이지훈의 블로킹과 강소희 수비로 랠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서브 옵션과 조직력 면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한 발 앞서 있는 구도입니다. 대한항공 삼성화재입니다. 대한항공은 한 선수의 노련한 볼 배분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러셀은 높은 타점과 강타로 득점 비중을 책임지는 핵심 아포짓 자원입니다. 최준혁은 러셀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 속에서 빈 공간을 파고드는 마무리 능력이 강점입니다. 김규민은 중앙 속공과 이동 공격으로 블로킹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서브에서도 러셀과 최준혁이 강한 압박을 만들어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리시브만 버텨주면 세트 중반 이후부터는 패턴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삼성화재는 김우진과 아이를 앞세운 사이드 화력 중심의 공격 구조를 가진 팀입니다. 김우진은 다양한 탑업과 블록 아웃 능력이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아이는 높은 타점의 강타로 해결을 맞는 1옵션 공격수입니다. 노재욱은 빠른 전개를 선호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중앙 활용이 급감합니다. 리시브가 불안해지면 김우진과 아이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범실과 블로킹 차단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이 경기는 대한항공의 서브와 패턴 공격이 삼성화재 리시브를 얼마나 흔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대한항공은 러셀 중심 패턴과 최준혁 활용으로 블로커 시선을 계속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무너지면 중앙 공격이 사라지고 외곽 강타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도에서는 대한항공이 블로킹을 집중 배치해 득점 격차를 벌리기 쉬운 흐름입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 선수의 운영과 러셀의 결정력이 더 크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력과 공격 옵션의 폭에서는
대한항공이 한 수 위인 매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